아,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쉽다고? 네, 오늘도 쉽고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 아이콘 T를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죠. T를 눌러서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한 뒤에 글자를 써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를 다 썼는데 3가지밖에 안 보이죠. 이것은 프로그램상 어쩔 수가 없어요. 영어권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방향키 오른쪽이나 왼쪽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텍스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왼쪽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뭐 이런 방법 말고요. 단순히 텍스트만 변경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이센셜 그래픽스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창을 띄우는 방법은 여기 그래픽스를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은 윈도우에 이센셜 그래픽스라고 있어요. 이걸 켜주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브라우즈로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글자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에딧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창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이런 밑에 속성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얼라인 앤 트랜스폼은 뭐 정렬과 이동, 뭐 크기 조절과 관련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동에 대한 거고요. 뭐 X, Y축, 이것은 앵커 포인트. 네, 이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 동그란 게 앵커 포인트인데 그걸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죠?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클릭해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번 강의에도 설명했다시피 이걸 기점으로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회전을 해요. 이렇게. 네,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투명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예능 느낌의 자막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예능 자막들을 보자면은 특징이 약간 볼드한 서체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좀 두꺼운 스트로크와 그리고 약간의 섀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두꺼운 서체들을 쓰기 위해서 일단 T를 눌러주고 원하는 곳에 글씨를 쓰겠죠. 네, 이런 글자를 썼다고 치면은 처음에는 뭔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심심할 텐데 필 컬러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필 컬러 색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요거 스트로크를 체크해 주시면 스트로크가 생깁니다. 여기 클릭 후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기능인데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스트로크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추가된 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아니면 다시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약간 타이틀로 쓸 수 있겠죠. 스트로크는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추가하면은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기능도 새로 생긴 건데 원래는 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자막 만들 때 유용합니다. 테두리가 있으니까 잘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뭐 스트로크를 빼서 약간 검은색으로 해서 배경은 흰색으로 하고 약간 자막을 넣듯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폰트도 이걸 말고 약간 고딕 계열의 폰트로 쓰면은 뭐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거는 약간 궁서 느낌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폰트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무료 폰트라고 막 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섀도우 부분도 조절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예능 스타일의 느낌을 맞추면 되겠죠. 뭐 이건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꾸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 필 컬러 글자의 색깔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글자의 테두리를 추가할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추가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를 통해서도 약간 이쁜 느낌의 섀도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는 명칭이 나오죠. 투명도, 사이즈, 투명도, 경사, 앵글, 그리고 거리, 사이즈, 그리고 블러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스크 위드 텍스트가 뭐냐면
만약에 텍스트를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쳤다고 해요. 원래 마스크를 씌우면 이 네모난 부분만 보이잖아요. 그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이 글자 위에 모양을 이렇게 놔두고 이 마스크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 네모난 모양의 마스크에 맞게 이렇게 글자가 보입니다. 뭐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백그라운드, 이게 반응형 자막이라는 건데 이 글자를 쓰면은 그거에 맞춰서 백그라운드가 추가가 됩니다. 글자에 맞춰서 여백이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검은색으로. 이거는 원래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백그라운드를 지워주고 이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사각형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됐죠? 여기 보시면은 이 쉐이프가 글자 아래에 있어야 이렇게 보입니다. 레이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아래에 놔둔 다음에 이 쉐이프를 여기 리스폰시브 디자인이 있죠. 응답 디자인이 있는데, 반응형 디자인이 있는데, 이 쉐이프에서 핀투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 위에 걸 클릭해 주세요. 위에 자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네모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 테두리에 파란색으로 신호가 옵니다. 그럼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텍스트에 글자를 썼을 때 이렇게 박스가 따라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손쉽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여백을 좀 주기 위해서는 쉐이프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단점이 뭐냐면 여백이 안 생겨요. 이쁘게 안 생기죠.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해서 자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게 좀 더 퀄리티 있는 자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막처럼요. 옆에 이센셜 그래픽으로 만든 텍스트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가능한데 여기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것은 레거시 타이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영상이 끝난 뒤에 어디서 봤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유튜버 분의 템플릿입니다. 헬로. 여는 방법은 파일에 New 레거시 타이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화면 크기에 맞게 적용이 돼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름을 정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 화면은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 이 창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툴부터 프로퍼티스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하나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창이 나왔다면 이 T를 눌러서 동일하게 자막을 입히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폰트가 안 맞아서 그래요. 영문권 폰트는 간혹 한글을 제공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폰트를 바꾸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수직으로 써져요. 그리고 이 두 버튼은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그 부분만 글자를 쓰는 걸 말해요. 그쵸? 선택 툴로 이렇게 박스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영역을 지정해서 세로로 쓰는 거. 그리고 이 두 개는 패스를 그려서 그 패스 위에다 글자를 쓰는 걸 말해요. 이렇게 패스를 그린 다음에 패스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여기 선을 눌러주시면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세로로 써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도형은 글자를 만든 스타일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펜 툴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 도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막을 넣었다면은 이 속성 창을 또 알아볼게요. 이 트랜스폼은 이동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로테이션은 글자를 돌릴 수 있고요.
이 화살표를 눌러서 속성을 연 다음에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스에서는 폰트에 관한 부분들, 여기 폰트를 바꿀 수 있고 그 폰트마다 제공되는 굵기를 변경할 수 있고요. 폰트 사이즈, 그리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딩은 행간입니다. 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딩이랑 커닝을 잘 쓰고요. 그리고 트래킹은 좀 잘 안 써요. 그리고 이 기울기도 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스몰 캡스 이런 거는 대문자 소문자에 관한 건데 한국어는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밑줄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곡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색깔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네, 색깔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걸 활성화 시킨 다음에 필 타입을 솔리드, 이 솔리드가 뭐냐면 단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그라디언트는 직선적인 그라디언트를 말하고요. 여기서 투명도나 앵글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리핏을 통해서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쉰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얇은 선이 들어가는데 이걸 통해서 약간 쇠질감을 낼 수가 있어요. 텍스트에 적용하면. 지금 여기 배경으로 봐서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쉰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텍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텍스처를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여기를 클릭하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배경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겠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크기라든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텍스처는 잘 안 쓰이니까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 여기 레디얼은 원형으로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4가지 컬러는 여기 모서리별로 그라디언트를 줄 수가 있어요. 바뀌는 게 보이죠? 네, 이걸 아시면은 여기 위에서도 똑같은 메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네, 똑같이 Fill Type, 컬러, 뭐 컬러 바꾸는 거, 뭐 오파시티 다 있죠? 그리고 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다시 솔리드로 바꿔서 이런 느낌으로 하고, 그리고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트로크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 애들을 눌러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무한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타입에 따라 이 완전 스트로크와 약간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약간 그림자처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엣지로 시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노래방 컨셉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꾸며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런 색깔이라도 폰트에 따라 느낌이 완전 틀려요. 그쵸? 그래서 폰트의 선택도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글자를 완성을 했다면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Alt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로 복사를 한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수평으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lt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 스타일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놔야 따로따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이쁘게 꾸몄는데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도 사용할 때 이 수치를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폰트를 만들었다면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폰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밑에서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밑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 뉴 스타일을 눌러주면 이 폰트에 스타일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저장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밑에 생겼죠? 네. 그 다음 지우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 딜리트 스타일을 누르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듀플리케이트는 뭐 복사할 수 있고요. 리네임은 이름을 다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폰트를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걸 이렇게 클릭하면 폰트와 글자가 바뀝니다. 이게 오른쪽 클릭해서 어플라이 스타일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Alt를 누르면 폰트는 그대로고 색깔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Alt를 눌러서 한 게 오른쪽 클릭 이거 컬러 온리만 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with 폰트 사이즈는 이 저장할 당시 폰트 사이즈까지 똑같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 프리셋들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Save Style Library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장 경로가 뜨고 이름을 설정해서 하면 이런 fx라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프리셋을 이렇게 받아서 여기다 적용시키는 방법은 똑같이 오른쪽 클릭을 해서 Append Style Library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fx 아까 저장할 당시에 그 포맷이 나왔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쉽죠? 이 Append는 기존 프리셋을 유지한 채 한 개 더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Replace Style Library는 기존 걸 제거하고 이것만 불러오는 것만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리셋을 감사하게 무료로 배포해준 유튜버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약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뭐 그게 귀찮다 하시는 분은 이 메이크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유튜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리셋을 다운받은 다음에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프리셋을